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을 하신 네.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찐팬이 되셨어요. 우리 박사님의 찐팬이시네. 네. 자 오늘 내 인생의 폴라리스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연말이 되면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뭐 감사를 한다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1년 뭐 한 게 뭐 있나 또 한 해가 이루고 지나가네 라는 그 살짝 그 성취나 보람하고는 조금 다른 반대 방향의 감정을 저는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정상입니까? 남들은 전부 다 감사한다 그러고 뭐 땡큐 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반성과 자학의 시간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정상인 감정입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시기가 주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돌아본다는 개념에서 반성과 성찰이 따라올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휴가 다가온다, 헐리데이가 다가온다, 그게 좀 기분을 좀 우울하게 만든다, 다운시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 남들 좋다고 하는 헐리데이가 다가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가라앉는다. 네, 그런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적 한 적이 있었어요. 캐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번, 기분이 가라앉는다 2번. 그랬을 때 우정아 씨는 생각보다 저는 기분이 좋아진다 쪽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조사했을 때 아침마당 가족분들이 생각보다 우울해진다가 계셨어요. 그 네. 캐롤송이나 그게 뭐 그런 쪽이. 적은 예.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네, 적은 비율이 아니었어요. 네. 생각보다 놀랬어요.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휴가 네. 오면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못 가는, 있어요라고 네,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네. 좀 더 우울해지죠. 네, 그렇죠. 가족이 맞아요. 그리울 테니까. 네. 참 또 뒤통수 카메라군요. 앞모습 카메라 좀 잡아달라고 또 네, 이분께서는 박사님의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겠다는 거야. 박사님의 얼굴을 보시겠다는 거야. 네. 일주일에 이 시간만을 기다리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오로지 이 시간만 기다린다고. 그리고 이해는 됩니다. 항상 이분은 목요일만 등장해. 딴 날은 안 들어오셔. 그리고 목요일만 등장해 이분은. 네. 네. 자, 아무튼 혹시 우리 저 영상 감독님이나 PD 분들 네. 네, 시간 좀 남으시면 네. 또 뒤통수 카메라라고 또 불편해하시면서 앞모습 카메라 좀 잡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연말인데 소원도 좀 들어드립시다 좀. 네, 기다려 볼게요. 네. 오늘은 박사님 무슨 얘기 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셀프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셀프 케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메디케어는 들어봤지만 스킨케어, 메디케어. 맞아요. 셀프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케어한다는 얘기인가요? 셀프 네, 케어면? 네, 정확합니다. 네, 바로 지금 또 영상 커팅 들어갔습니다. 네, 소원 감사합니다. 들어드렸습니다. 네. 네. 셀프 케어라는 말을 저도 10년 전에 유학 갔을 때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분야가 심리학이고 이제 사람들을 상담해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보통 이런 분야에서 셀프 케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을 때. 네,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는 말은 뭐 많이들 쓰시고 생각도 하시고 흔히 말을 할 텐데 조금 더 셀프 케어가 주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관리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계속 예방을 하고 정신 건강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좀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나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일상의 습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일종의 습관들, 일상의 습관들. 네. 하나도 없네 그런 습관이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네. 아니 어떤 범위를 셀프 케어 안에 넣어야 되는지도 조금 막연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같은 대답을 하세요. 셀프 케어라고 뭐가 셀프 케어인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게 왜 필요한지도 왜 필요한지도, 필요성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예를 들어 주시면 네,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예를 같이 네.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산책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셀프케어의 범위는 본인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얘가 있으면 네. 더 쉽게 정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었냐면 미국 심리학회라고 있는데 미국 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셀프 케어를 하는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구나. 그렇죠. 전문가 그들은 이제 저도 뭐 심리학자지만 본인의 멘탈을 관리하는 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직업으로 삼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6명의 심리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단 하나의 셀프케어 습관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단 하나는 뭘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6명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단 하나의 습관, 셀프 케어를 하기 위한 네. 단 하나의 제일 중요하게 습관. 생각하는 거겠죠. 네. 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셀프 케어는 매일 해야 되는 건가요? 습관이라며 일상적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일이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주에 한 번이든 꾸준히 지킬 수만 있다면 셀프 케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에요. 네. 그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매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숙제야, 숙제. 맞아요. 스트레스예요. 그거 어. 자체가.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해야 돼. 이런 네. 식으로. 키워드는 꾸준히네 그러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꾸준히. 그렇죠. 어. 꾸준이라는 것도 사실 본인이 정하는 기준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나를 돌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고향집 같은. 그렇죠. 네, 네. 제 비유를 찰떡같이 알아주셨네요. 어. 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믿는 분들한테는 교회를 가는 행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거기 고개를 가서 고개를 마음을 숙이고 돌볼 수 기도하는. 있다면. 네, 기도하기도 하나의 어떤 이제 영적인 자기 돌봄이 될 수 있죠. 네. 뭐 그런 비슷한 걸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푼다 셀프 케어를 한다는 분도 네, 계시고. 이미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던져보는 네. 거예요.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죠. 네. 마이 케어는 셀프 케어는 없죠 제 인생에. 네.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 어떻게 좀 이렇게 내 스트레스를 풀거나 해소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정화원님. 왜 먼저 얘기해야 아니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항상. 네. 마음이 무거울 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마음이 네, 무겁고 뭘 결정을 못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그 고민을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주변 얘기를 막 하면서 전화를 길게 하면서 내 머리를 네. 비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날려보내거나 네. 그렇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번째 방법. 집에서 만약에 혼자 해야 된다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집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잘 안 하는데 내가 만약에 청소를 하고 있을 때는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예요. 좀 이렇게 비워내시는 게 하나의 네. 스트레스 해소법이신 것 같아요. 식구들이 집에 들어와 봤는데 집안이 깨끗하면 오히려 불안하겠다. 아니 근데 그 이유를 무슨 일이 몰라요. 있었나? 그러니까 청소로 제가 뭘 해소한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집 식구들이 불안할 것도 없고 그게 지금 무슨 상황이다라는 거를 눈치채지 못해요. 혼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정한님만의 이제 스트레스 네. 해소법. 그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난 것 같아요. 네. 식구들이 몰라야 되겠다. 네. 알면은 청소는 깨끗한데 왠지 엄마가 지금 상태가 눈치를 지금 보게 이제 되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뭐 이걸 눈치면 몰라요. 네. 그렇구나. 네. 특별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개인적으로 큰일 난 일이에요. 그날은 뭐가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머릿속을 스트레스를 받고 정리하고 있구나. 네. 또 그 청소에 집중하면서 이제 해결된다는 느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셀프 케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네. 막 생각난 두 가지인데 네. 전화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것도 셀프 케어일 수 네. 있어요? 아주 좋은 셀프 케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겹칩니다. 오. 혹시 오, 스트레스를 다행입니다. 받으면 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히 화장실 청소. 우정아 씨와 큰일 난 비슷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정아 씨와 비슷한 케어를 하시는 분 계시면은 카톡으로 반응을 좀 해주시면. 김영준 씨는 어떤 걸 하세요? 저는 딱히 뭐 없어요. 근데 단지 스트레스를 이게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좀 디플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일일이 다 적어요. 내가 이걸 왜 지금 이 느낌을 왜 받는 거지를 갖다가 다 글로 적어요.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의 스트레스가 10년도 넘게 반복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10년 전에 써놓은 거를 봐도 내가 어제 느꼈던 스트레스하고 똑같은 걸 10년 전에 똑같이 느끼고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한심할 때가 있죠. 엄청난 하나의 기록이겠는데요. 10년 동안. 네, 같은. 꽤 기록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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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모두 다 공감을 하고요. 글로 쓸 때도 있고 청소할 때도 있고 또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도 있고 저는 좀 걷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너무 오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동네 주변을 이렇게 좀 걸어본다든지 그래서 목적은 저희 셋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머리를 비워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맞아. 네, 그런 게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이 그런 셀프 케어 소위 걷는 행위라든가 또는 청소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나를 그렇게 걷게 했던 나를 청소하게 했던 그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거리를 두는 게 목적인가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사실인 것. 걷는다고 해서 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네, 애석하게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다시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걷다가 보면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청소를 하다 보면은 났던 화가 이렇게 좀 가라앉을 수도 있고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좀 더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는 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내가 반응하는 자세가 틀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당했던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장치나 뭐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셀프 케어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좀 더 이제 본인을 돌보는 거,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고는 조금 더 그건 차이가 있겠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네. 혼자 가는 여행이 최고인 것 같다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선생님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은데 그때마다 여행 간다 그러면은 저는 LA에 1년 365일 없어요. 저희 엄마는 손으로 뭐를 만드시던지 화단을 가꾸시던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재정리를 합니다. 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어머니가 그런 거를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잖아.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집에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집이 뭘 뒤집고 계셔. 깨끗해졌어. 네. 그러면 우리 엄마 지금 왠지 열렸구나라는 생각을 눈치채시는 거 아니야? 아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눈치로 아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알면서 막 나 지금 열받았어 이렇게 하시면서 뒤집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네. 그냥 오랜 차분히. 기간 가족으로 같이 계시면서 엄마가 오늘 별로 심리적으로 편치 않으시구나 네. 이런 거를 눈치채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은 그럼 뭘 하신대요? 저 한 가지만 네. 제가 아는 분의 셀프 케어 네. 좀 요 얘기 하셔갖고 생각나는 건데 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할 일이 있거나 열받으면 그분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내다 버리시더라고. 미니멀리즘이래 갑자기. 옷도 내다 버리고 프라이팬도 내다 버리고 그냥 갑자기 창고를 다 비우세요. 네.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막 짜증이 나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꼴 보기 싫어요. 막 쓰던 물건 가져가다 버리고 싶고 다 내다 버리시더라고. 꼴 보기 싫을 때가 네. 있어요. 네. 그게 그러면서 해소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럼요. 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또 인연을 끊어내고도 싶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많은 감정들을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고 할 때 네. 이렇게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 할 수도 있는 거죠.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들 올려주시는 네. 전문가들 6명의 대답은 아직 안 들었어요. 지금도 되게 네.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방법이 더 궁금하신 거니까. 네네. 크게 음악을 듣기. 네. 목적지 없이 운전하면서 돌아다니기. 네. 목적지 없이. 네, 그냥 운전 혼자만의 시간이겠죠. 아무래도 네. 오글거리겠지만 김영준 씨가 아침마당 청취하기 그런 것도 네. 있고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써주신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셀프 케어는 요점이 스트레스를 꼭 받은 상황에서 해소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멘탈을 관리한다, 내 정신 건강을 지킨다라는 의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저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몸이 안 아파도 운동하는 경우하고 똑같으니까 네. 그건 내 몸을 지켜가는 일종의 질서, 네. 일종의 약속, 습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쓰잘데기 없는 얄팍한 코믹 영화를 보면서 머리를 비웁니다. 네. B급 영화. 혹은 맛있는 디저트, 달달한 그런 것도 거 좋죠. 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면 하이킹을 하면서 해소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물건을 갖다 버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물건 갖다 버리고 후회할 수도 있거든. 내가 왜 그걸 왜 버렸지? 하고. 그러게요. 네.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하나 추가는 가드닝 하신다는 분 계시고요. 자연에서 힐링 받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자연에서 활동으로 힐링 받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나름대로 다들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되면 그 느낌을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주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 갖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렇죠. 좋네요. 네. 그렇다면은 우린 이건 일반인들의 답변이고 네. 그러면 심리학 전공자들, 교수님들, 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박사님도 아침마당 가족 다 되셨구나. 이런 코드가 나가면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대화 나누시다가도 코드 막 딱 나오면 벌써 바로 동작이 공부 분위기야. 박사님이세요. 박사님이 네. 딱 공부 분위기로 돌아와 말씀. 네. 아침마당에 지금 출연하신 심리학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눈녹듯이 저절로 셀프 케어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죠.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기분이에요. 그죠. 한마디 한마디가 똑 부러지시는 분이시네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 박사님은 박소은 박사님이십니다. 아마 저 아침마당 가족분들은 제 성질 알잖아요. 애가 뭐라 그럴까 아무튼 잘난 척하고 좀 그렇잖아, 삐딱하잖아. 그런데 박소은 박사님을 처음 뵙지도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을 때 저는 목소리로 반응해 주시는 그 소리에 이미 힐링 받았어요. 네, 이분 참 반드시 섭외해야 되는 분이다. 그리고는 읍소와 읍소를 거듭해서 저 바쁘신 분을 갖다가 결국은 스튜디오까지 모시고 오게 됐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한 기대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항상 저렇게 해주셔. 부담 느끼지 말라고. 참. 네.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셀프 케어를 하나요? 네. 이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심리학 박사들인데요. 첫 번째 분은 아마 이 셀프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성함을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 기사에 있었으니까요. 아나 로드리게즈라는 분이신데요. 자신과의 대화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하는 그 셀프 케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제가 전문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일상의 순간순간들에서 잠깐 멈추고 내 마음을 챙기고 돌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일상의 습관으로 삼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명상을 할 때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숨과 날숨을 깊게
깊게 내쉬어보고 들이마셔보고 내 감정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확실히 들리시나요? 박사님이라서 그런지 대답이 심오하시네. 네. 좀 심오하죠. 명상에 가까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명상을 저는 이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일상이 바쁘다 보면 정자를 틀고 이렇게 명상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상의 습관처럼 잠깐 멈추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내 몸에서 어디가 불편하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몰입되어 있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뭐 맞는 길인지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혹시 다른 길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라는 조언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체크인 한다는 네. 말을 있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명상 책인데요. 지금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 책에서 강조했던 점이 명상은 샤워를 할 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할 수 있고 운전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동시에 어떤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습관 같은 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습관처럼 하는 일 중에 이렇게 보탤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이제 보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담이 덜 되네요. 네. 뭘 멈추고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부담되죠. 방법은. 멈춰야 네. 되니까. 근데 네.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서- 명상을 해? 아니 그걸 보탤 수 있다잖아요. 어.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조금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부담이 덜 되는 건 네, 사실이네요. 네,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잖아요. 네. 물론 뭐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명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만 네. 명상이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추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이 어려운 게 움직이는 관성을 일단 스탑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리고는 맞아요. 정좌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네. 네, 시간을 내야 되고 네. 그 순간은 움직임이 일단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가던 관성을 끊어버리고 그 정지된 시간을 저한테 허락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장벽이 될 수 있고, 저는 제가 게으른 편이라서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잘 권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명상을 약간 좀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이제 뭐 샤워할 때, 차를 마실 때, 커피를 마실 때 잠깐 멈추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이제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네. 동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설거지를 하면서 명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설거지 그릇을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공을 들여서 탑을 쌓듯이 그렇게 명상하면서 네. 네, 나의 이성도 이렇게 쌓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음. 네. 그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멈춰야 될지 조금 이제 막연하시다면 이 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은 비단 이 심리학자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동료들이랑 어떻게 셀프 케어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해요. 저도 가끔이 아니라 저도 자주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몸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하늘을 바라보거나 하늘 너무 좋잖아요. 네. 아니면 친구나 가족한테 잘 지내니? 안부를 묻거나 아주 작은 행동들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 그것만 하고 싶을까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자꾸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만 하게 될까봐 네.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인 반응이세요. 제가 이런 어떤 이렇게 자신을 돌보고 자기를 돌보고 이런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이기적일까봐 이렇게 아. 머뭇머뭇하시는데 몸 스트레칭하는 거잖아요. 잠깐 하늘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루에도 몇 번은 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을 받았네요. 단 한 번도 저한테 그 질문을 머릿속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무슨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빼고 그거 빼고는 가장 필요한 걸 저한테 물어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네. 전문가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분은 하버드 의대에 계시는 나탈리 다티오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기사를 번역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분은 운동할 시간을 꼭 빼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본인은 꼭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동기도 생기고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생기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을 꼭 빼놓는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우울증 처방제라는 거는 이미 많은 연구로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죠. 사실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실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저도 뭐 이런저런 핑계들이 참 많은데 이분은 아침에 운동을 하면 특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어떤 동기, 그다음에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현실적인 팁이 참 재밌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룹 피트니스 혹시 아시죠? 이렇게 짐에서 이렇게 예약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취소하면 또 불이익이 생기니까 꼭 가게 된다. 돈이 아까워서 가게 된다.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구나. 네,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면 그 운동할 시간을 꼭 빼놓는다는 셀프 케어를 더 지키기가 수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슨을 하는 거죠. 10회. 네, 이렇게 네, 레슨 네, 네. 시간 정해서 네. 돈이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제가 한 2년인가 했었을 때 그때 왜 청취자분들한테 공약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그 복근 공개한다 그랬을 때 그때 필라테스 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놓은 돈이 있고 네. 저 때문에 공약이 기다리시는 있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그러고다가 공약까지 했지.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거죠. 싫어도. 네. 근데 그런 억지가 나중에는 습관화를 유발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운동은 정말 해요? 아니요. 운동이랑 좀 거리 멀어요. 운동을 할 때와 운동을 안 할 때의 삶이 일상이 태도가 틀린 것 같아요. 일상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분명히 변화는 있더라고요. 네, 저도 10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고 했을 때 운동의 범위가 사실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말도 약간의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약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랑 좀 이렇게 섞어서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움직임이 뭘까? 로 바꿔보도록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 매일 몇 시간을 뛰고 뭐 이렇게 피트니스에서 가고 이런 것보다 나는 좀 목을 좀 스트레칭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허리를 좀 이렇게 똑바로 세워보는 자세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필요한 몸의 움직임이 뭔지로 좀 생각을 하면 좀 접근성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필요성을 좀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내 몸에서 이제 오는 신호가 있으니까. 그렇겠다. 가령 이제 뭐 허리가 안 좋다 그러면 그쪽에 뭔가 좀 엑서사이즈를 좀 생각해 보신다거나 또는 뭐 가끔씩 다리가 저린다 특히 왼쪽 다리가 저린다 그러면은 또 그쪽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를 고민해 보시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한 분 정도 더 가도 될까요? 시간이?
한 분 정도 네, 6분 방법. 얘기를 오늘 네.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딱 네. 반 듣겠구나. 한 분만 더 들을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분 얘기를 해볼게요. 그 우정원님이 하신 얘기랑 비슷한 얘기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심리학회장, 내년도 미국 심리학회장이기도 하고 여기 페퍼다인 대학 교수이기도 한 띠마 브라이언트라는 박사가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말을 했냐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직업, 감정을 사용하는 직업, 사람을 대하는 직업일수록 나를 케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 두 분의 직업도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이런 친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네, 아주 그냥 아무 뭐 주제가 없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 네.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 네. 이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사회적인 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지지, 도움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안, 우울, 뭐 트라우마까지도 예방이 된다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친구와 보낸 시간을 만드는 건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이분은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가시는 분이시네, 그분은. 네. 우리는 돈이 안 되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힘들 때 없대 주변에. 네, 맞아요. 그때 되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러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연휴에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왜 이 삶은 왜 나한테 이렇게 고되기만 한가? 뭐 내 주변에 왜 아무도 없나? 뭐 아무도 몰라주네? 뭐 이런 얘기만 쓰는 거지. 근데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쓰고 똑같은 있어요. 얘기 쓰고 그 돈이 안 되면 끊어버리니까.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제 친구 관계나 이제 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 돌아봤는데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거 그거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얘 뭐야? 왜 나한테 연락해? 갑자기 사람보다 네네.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만에 카톡 하고 문자하고 잠깐의 통화까지도 생각해 보면은 좀 내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내 관계를 다시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말씀은 이제 연말 시즌이잖아요. 네.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 시즌이라 그게 또 다른 때 듣는 것보다 좀 무게감이 틀리네요. 네. 근데 관계 유지보다는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셀프 케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마음을 나를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 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 더 좋겠죠. 나에게 좋은 관계. 네. 저는 이 되게 간단한 예인데요. 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 너랑 뭐 너가 나한테 뭐 몇 년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보냈던 편지야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네요. 네. 소꿉친구가 보낸 옛날 사진. 네. 이것도 되게 나의 기분을 행복감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거지만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면 나도 행복해진다. 네. 뭐 있나 좋아요. 꺼내봐야 되겠다. 네. 옛날 사진. 옛날 흑역사 사진. 말고요.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흑역사는 빼고. 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말고. 네. 박소은 박사님을 모신 게 올해 아침마당에 제일 탁월한 선택이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탁월한 선택을 한 걸로 네. 저희 아침마당 복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나머지 다른 분들의 얘기, 셀프케어 얘기는 요거 다음 주까지도 좀 이렇게 이어서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절이라서 네,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다른 특집 프로그램이 네.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은 뵙고 말씀 나누면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